예,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무주택자분들보다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 놓여지신 분들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자, 이분들 공통적으로 보면 비과세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게 되면 자금적 여유가 생기겠죠. 이 자금적 여유를 가지고 입지가 좋은 상급지 또는 앞으로 유망한 지역으로 좀 갈아타보고 싶다 라는 공통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봐요. 자, 지금 소유하고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불편한 게 있냐? 불편한 거 없대요. 근데 왜 거주지를 좀 옮기시려고 하냐? 또는 주택을 좀 갈아타려고 하시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비과세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 대부분이 주변 지역 아파트에 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좀 덜 올랐다.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보다 좀 덜 올랐다. 자, 그래서 이참에 좀 갈아타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 흐름과 이 가격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사는 아파트만큼은 전세가라든가 또는 월세 또는 매매가가 어떻게 지금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호가가 나오고 있는지 주변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순차, 시차를 두고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물론 입지적인 가격에 의해서 차이에 의해서 이 가격적인 상승폭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승하는 시기에 내가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매도하고 나서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보거나 또는 네이버 호가를 살펴봤는데 갑자기 1억씩, 2억씩 올라간 가격을 보면 환장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배액배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액배상 하게 되면 뭐 하늘에서 돈이 뚝딱 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조달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비트로 이제 조달하거든요. 자, 그게 다 그 손실이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큼은 그 가격적인 흐름은 꾸준하게 관찰하자라는 말씀 하나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 놓여 있고요. 동탄 이신도시에 5년차 미만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 34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금 계속 실거래가 꾸준하게 찍으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호가도 이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가격 그 매매 호가를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매매 지금 실거래가는 한 6억 중반, 6억 후반까지 이제 찍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비과세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래요. 그럼 올해 팔아도 되고 내년에 팔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적인 부분이 올해 파는 게 유리한지 이걸 팔아서 내가 어디론가 갈아타는 이 상황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지금 더 보유를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지 이거는 좀 고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내년에 가격이 좀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 해당 주택 7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명뉴타운에 대해서 주변 지인들이 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광명뉴타운 또 개발 호재도 많고 뭐 주변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통해서 신축 아파트 만들어지면 정지 여건도 좋아지고 서울 접근성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가 많다고 하니까 이분이 광명뉴타운 입주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광명뉴타운 취득하는 거 어떨까요? 뭐 물론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거주 목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투자 목적이 우선입니까? 자, 물론 이분 거주도 할 수 있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거주는 둘째로 치고 투자 목적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광명뉴타운에 지금 그 7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사실 34평 독립평수 때는 좀 취득하기 어렵거든요. 자금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5구제곱미터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뭐 구역별로 입지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적인 그 프리미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구역을 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역세권 구역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
지금 구역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8억 후반대에서 9억 중반대까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동탄에 있는 이 신도시 그 신축 아파트 매매 7억에 하고 비과세 받고 나왔어요. 근데 요 광명뉴타운 5구제곱미터 자, 9억 5천 주고 취득을 한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자, 그러면 2억 5천에 그 차입금이 생기잖아요. 2억 5천은 어디선가 또 조달해야 되는 빚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격 상승 많이 된 거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진짜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빚을 내서 이 투자를 하겠다, 주택을 취득하겠다. 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주보다는 차익 목적에 좀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오히려 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가져가는 게 더 괜찮겠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물론 내년에 가격이 상승이 될지 또 하락을 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꾸준하게 실거래가를 찍고 있고 매매 효과는 지금 7억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7억 5천 8억 찍고요. 또 8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광명뉴타운 자, 물건 지금 5구제곱미터 취득을 하게 되면 역세권 기준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9억에서 9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자, 철산동이라든가 아니면 KTX 단지 있어요. 광명역. 자, 그 해당 지역에 이제 5구제곱미터 그 신축 아파트 지금 시세를 보게 되면 뭐 층이나 동에 따라서 10억에서 11억 5천까지 이제 시세가 나와 있는데 지금 9억에서 9억 5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시세를 보고 지금 취득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수요자는 수요 측면에서는 그 진입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주택 거래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동탄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 지금 7억 뭐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그런데 9억대 10억대 아파트보다는 7억대 뭐 이런 아파트 7억 5천대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시세가 한 1억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동탄도 마찬가지고 광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조금 더 이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상급지 또는 유망지역으로 갈아탈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보자라는 얘기예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단기간 안에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과소평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 그러면 동탄도 1억이 올라갈 수 있고요. 광명도 1억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빛을 내가지고 이 자체, 그러니까 뭔가 갈아타는 거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탄에서 1억이 올라가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또 취득세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나중에 거주를 안 하게 되면 세금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또 생활권도 이쪽이 아닌데 이쪽으로 또 옮겨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또 거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주 목적이 아닌 좀 차익 목적의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오히려 옮겨서 뭔가 이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갈아탈 때에는 무턱대고 갈아탈 게 아니라 주변에서 괜찮다고 갈아탈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